안녕하세요. 6월 8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빅터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빅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잘 지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뵙네요. 네, 지난주는 화상으로 아마 뵀었고 네. 이번 주는 다 회복을 해서 다시 방송국에서 다행이네요. 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힘차게 오늘도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먼저 미증시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는 최근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주 미 FOMC를 앞두고 나서 이번 주는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있습니다. 네. 주 이제 CPI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한 그 관망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혼조세를 보였었는데 개별주로는 민 주식이라고도 하죠. 지금 최근에 AMC가 다시 14% 급등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관심이 또 이목이 쏠렸고 월가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간의 공매도에 대한 또 이런 세력 싸움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 알츠하이머 병 치료제가 또 네. FDA 승인이 나면서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아두카누맙이라는 치료제를 가지고 이제 나와서 기대감에 급등한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임상에 대한 시작이 이제 막 시작인 거라 네. 이제 상승세가 예. 이어질까요? 네, 이제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기대감에 상승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제 국내 관련주로는 이제 피플바이오나 이현제약 그리고 뭐 메디프로 같은 종목들이 같이 오늘 국내 강하게 시장도 동반 움직였잖아요. 상승세를 네. 보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거시적인 경제 이제 관점을 제가 지속적으로 매주 나올 때마다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시적인 경제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미증시를 또 함축해서 요약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지속해서 요 뒤에 이제 자료들 많이 가져왔으니까 차근차근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미증시 아주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밈주식 AMC가 급등하는 등 이런 개별 종목별 장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바이오젠의 치매 치료제가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바이오젠이 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그 영향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치매 치료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인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시장을 예상하실 때 네. 지난주 방송에서 아마 시장은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적중을 했어요. 네. 그럼 비결이 뭔가요? 일단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수익률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빅터님의 수익률표 네. 한번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이렇게 큰 수익을 기록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네, 지금 보이네요. 제가 5월 브리핑하면 달부터 될까요?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5월 둘째 주부터 제가 첫 방송 때부터 언급드렸던 게 이제 경기 운임 지수와 더불어서 경기 사이클을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미리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아직도 그냥 시청만 하시고 두리번 버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5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6월 지금 한 달만 6월 둘째 주 2주밖에 안 됐죠.
2주 동안만 해도 무려 44%에 달하는 수익률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경기에 대한 사이클을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저평가된 종목들을 미리 선점을 해서 반등을 하는 그런 종목들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을 들였었고,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손쉽게 실시간으로 못 보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을 해서 매수와 매도 지정가를 드리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실적 주도가 되는 종목들을 하여금 눌림이 충분히 왔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수급이 동반된 그런 종목들을 주로 수익을 낸 결과물인데요. 이게 글로벌 증시를 가지고 요약을 잘 하고 브리핑을 제가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흐름을 국내 증시로 가져왔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결과물이라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터님 진짜 수익률 표로 확실하게 보니까 대단하신데요. 진짜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고작 8일인데 42%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고작 8일까지 42.19% 수익률을 기록하시고 계시는데요. 또 저평가된 종목을 공략해서 큰 수익을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살펴보시면 두산 퓨얼셀로 15% 넘는 수익을 기록하셨고요. 또 자동차 부품주 만도로도 10% 가까운 수익을 이렇게 기록하셨으니까요. 시청하시면서 아 부럽다, 나도 저 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큰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렇게. 좀 자랑을 좀 해야겠어요. 네, 많이 해주세요. 좀 많이 아쉽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3주 전에만 저를 만났어도 이런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지수 자체가 너무 상방을 많이 왔기에 저항 영역에 지금 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는 이제 저 종목들을 막 청산했어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산을 많이 했고 지금 현금화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돈 많은 세력, 그러니까 자금이 풍부한 투자 운용사나 대형 펀드사들, 뭐 블랙록이라든지 뭐 모건 스탠리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자금 흐름을 쓸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상방 또는 하방으로 갈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망세를 좀 유지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말 전문가님 말씀처럼 조금 전이라도 2주 전, 3주 전만이라도 우리 빅터님과 함께 하셨으면 이렇게 큰 수익률 6월 달만 지금 1일부터 오늘 8일인데요. 고작 8거래일 동안 40%가 넘는 수익률을 함께 하실 수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빅터님과 함께 하시면 수익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전문가님 이제 주간 글로벌 이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도 큰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어떤 게 예정돼 있나요? 네, 일단 월요일 날 중국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중국 수출 데이터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대신에 이 중점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수출은 줄어들고 중국이 수입하는 게 오히려 많이 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죄송합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이제 수출 무역에 대한 압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첫 방송 때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는 내용들이 항상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 경기 사이클을 보면 주식시장 답이 보인다.
라는 내용을 지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제 방송을 꾸준히 챙겨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이런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과 해안이 이미 구비되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네. 않고요. 왜냐하면 오늘 처음 보시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종목을 왜 안 주냐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시장 정리해 주시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런가요? 네. 제가 매주 나올 때마다 이런 주식 종목만 보는 게 경마처럼 뛰지 말고 크게 보라라는 말씀을 항상 노란 톡방에서도 드리고 방송 나올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경제를 바라봐라. 매크로적인 흐름을 알아야 지수에 대한 상방 하방에 대한 배팅의 과감성이 생기고 그에 대한 자신감으로 종목에 대한 그리고 업종별 수급이 빵빵한 종목에 강하게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피해야 되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수급이 잘 들어오는 종목을 진입을 해야겠죠. 이런 사사건건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빅터라는 닉네임이 이제 빅토리의 영문 필명이잖아요. 네. 제가 첫 강의 때도 첫 이제 방송 때도 언급드렸던 게 빅토리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이제 돈을 많이 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길게 롱런 해야 된다. 롱런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야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었고요. 이 또한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국 수출입 데이터가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브리핑을 드리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쿼드라는 게 있어요. 앵커님 혹시 쿼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쿼드는 좀 중국을 견제하는 그렇죠. 그런 단체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캐치를 하셨는데요. 네.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4개국이 주 결합체가 되어서 결성체가 되어서 꾸리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는 04년도 대지진 때문에 만들어진 결성체예요. 근데 이제 일본의 전 아베 총리죠. 아베 총리가 중국의 이제 부각성을 인식을 하고 네.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 이거를 미국한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그때 당시의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인데 그 부통령으로는 딕 체니 대통령이 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TMI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에 그 전 대통령들의 업적과 행보들이 많잖아요. 네. 이 또한 어쨌든 쿼드 자체도 굉장히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한 그런 결성체로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블루웨이브, 민주당의 블루웨이브를 실현하고 이 쿼드를 아직까지 남겨놓은 이유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뉴스에서 때마침 쿼드 플러스에 대한 내용이 또 언급이 됐어요. 쿼드 플러스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입하냐 마냐 이 내용에 대해서 올 초부터 원래 내용이 언급이 되게 많이 됐어요. 언론에서도 외신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블룸버그, CNBC 타 방송사들을 막론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중동 아시아 권역에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최저 이제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요. 북한과의 분단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쿼드 플러스. 네, 쿼드 플러스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밝혔어요.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국과 한층 그러니까 수출 무역을 할 수 있는 한층 더 완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방면이나 이제 그런 쿼드 플러스에 대한 내용은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경기 사이클을 감히 판단해 본다면 이제 수출 무역에 대한 가속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쿼드와 쿼드 플러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전에 또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만 보지 말고 큰 시장의 흐름을 보자.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을 선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빅터님의 필명처럼 시장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빅터님 믿고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방송 참여 방법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참여 방법 살펴보고 왔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제 또 다른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 또 네네. 어떤 일정이 남아있나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OECD 5월 경기 선행지수 CLI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네. 발표가 되는데 한번 뭐 PPT 한번 보여주시겠나요? 예, 네. 예. 한번 보시면은 이제 OECD에서 발표하는 이 경기 선행지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오늘 또 오픈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선행지수들 지표들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네. 지수에 대한 지표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 보시면은 이게 코로나 저기 이제 공사년 작년도 3월의 저점이 이제 저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우리 이제 CRI 최근에 많이 올라왔네요. 경기 선행지수가 주식시장과 똑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더 미리 선행되는 것이 뭐냐? 이제 경기 선행지수예요.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제가 거시적 관점을 계속 언급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요. 이 CLI가 뭐냐? 예, 결국에는 이제 여기 포함되는 지수가 뭐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산 지수, 그리고 제조업 네. 지수, 그리고 기업 경기 심리, 그리고 설비 투자, 기계 주문, 재고 순환 등 같은 이런 종목별 주가까지도 합성을 해서 만든 경기 선행 지수예요. 여기 이 선행 지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합상을 해서 만드는 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지수인데요. 이런 것들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잘 안 보시죠. 생각보다 잘 안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나왔을 때 미 재무부에 대한 현금 보유 추이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많이 언급을 드렸죠. 네. 시장 지도 보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이런 걸 하나하나 계속 보따리를 푸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혼자서 저 없이도 혼자서도 주식시장에 대한 해안과 안목을 틀 수 있어야 돼요. 예. 혼자서 스스로 자기 학습이라고도 하죠. 요즘에 자기 주도 네.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워낙에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즘 이제 종목만 알려주고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이런 교육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뭐 방송 피디님께서도 교육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네. 다 저는 시황 플러스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이 다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누가 알았겠어요.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도 하고 뭐 녹색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주식시장보다 3개월 앞당겨서 선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3개월 뒤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만 기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항공주 많이 올랐죠? 네. 그죠? 그리고 식자재 많이 올랐죠? 원자재에 대한 관련주들도 대거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3개월 뒤를 바라보면 한 대략 9월 정도 되겠죠, 앵커님? 네.
그럼 9월 뒤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뭐냐? 예. 계절상은 이미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고, 여름은 한풀 꺾이고, 그리고 실적 주도주들은 이미 3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상승이 돼서 상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런 종목들을 컨택해서 진입을 하셔야 되지. 요즘 뭐 오늘 되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되게 최근에 뭐 전선주들, 네. 뭐 전압기계 뭐 이런 것들 다 엄청 급등을 했었잖아요. 뭐 두산그룹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어요? 오늘 또 급락세가 나왔죠. 완전 급락세 나왔죠. 네. 그런 이런 거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런 뭐 교육이란 교육 아닌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급락 장세를 맞이하는 모습을 많이 피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3개월 뒤를 봐야 된다. 그러면 9월 달을 보자. 그리고 실적 주들이 뭐가 있는지 아직 올라오지 못한 소외된 종목들이 뭔지 살펴보자라는 점을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경기 선행 지수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네, 너무 많이 알겠습니다. 진행해가지고. 네, 오늘은 우리 빅터님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OECD의 CLI라는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보다 3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9월을 미리 보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길러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우리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더 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빅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번 주에 또 주요 예정돼 있는 이벤트 또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 나머지는 이제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중국 생산소비 물가 지수하고 뭐 22에 대한 거 통화 정책 회의가 있긴 한데 이거 뭐 네.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유럽에 대한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중요한 거죠? 네, 5월 이제 5월. 미국의 5월 네.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되게 이제 예상치를 보면은 낙관적으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목요일 날에 지금 여기서는 언급을 안 드렸어요. 우리 국내 증시는 또 뭐가 있죠? 선물 옵션 만기일이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날 아마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 수익 내고 다 현금화 시켰습니다. 오. 마음이 좀 푸근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제가 주식 70%, 파생상품 30%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방향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매수든 매도든 방향성이 보이기만 하면 그거에 대한 리턴,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이제 G7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아마 미국이 주가 돼서 증세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예, 미국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증세를 하한선을 15%로 지금 잡고 이제 증세를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타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도 뭐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만 뭐 그렇게 되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18% 정도의 증세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으로 블루웨이브를 실현을 했었고 그 계획에 맞게 차근차근 로드맵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는 나쁜 영향은 없어요. 다만 뭐 늘 여타 이제 경제 방송에도 나오고 있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내용, 그로 인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그에 반면에 비트코인 장세도 급락세를 맞이했고 이 비트코인 장세에 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러 들어올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찬반 여론이 많은데 저는 네. 솔직히 이런 거는 가늠하기보다는 그냥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감히 추측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뭐 3주 전부터 긍정적인 낙관적인 내용으로는 방송을 했었지만 네. 내심 한켠으로는 마음이 많이 불안했습니다. 왜 미증시 보면서도 저도 밤잠 잘 못 자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 예. 자다 깨다 하면서도 미증시 글로벌을 체크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메시지만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은 주식밖에 할 줄 모르시잖아요. 매수밖에 할 줄 모르세요. 매수해놓고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장.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똑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개미 투자자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런 스마트 개미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주식 70%, 파생상품 30% 이런 합성 매매를 해서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런 글로벌 증시 주요 이벤트를 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그런 궁금증, 하락장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들도 제가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차후에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글로벌 이슈들도 자세하게 마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10일에 발표되는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있고 또 우리 시장에서는 그날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란톡방에서는 일부를 또 현금화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 대응 방법도 주식을 70%, 또 파생상품으로는 30% 관리를 하면서 하락장에 좀 대비를 하자라고 대응 방법까지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시장에 대비하는 자세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우리 빅터님입니다. 빅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1번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이제 우리 시장 얘기 좀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오늘 우리 시장 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큰 그림으로 보면은 외인들이 상방 압력을 뚫어주려는 그런 돌파해주려는 신고가를 돌파해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순매도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적정 주가라는 것이 지금이 딱 적정하다라고 지금 외국인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관들은 어때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순매수에 가담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은 또 어떻죠? 오늘 또 열심히 팔아줬습니다. 네. 제가 추측하건데 개인들도 지금 저랑 거의 대부분이 똑똑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현금화하고 이제 고점 갱신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 현금화하고 관망세를 유지하자. 이런 스탠스가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뭐 여전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집을 잘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 한번 핵심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는데 네, 오늘도 네. 역시나 원자력 관련주들 네.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어요. 월요일부터 이미 핫했었죠.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화 약 1조 원에 달하는 그런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 어디에?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발전소 건설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에 우리나라 두산그룹을 비롯해가지고 원자력 관련된 그리고 그러니까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된 업종들도 같이 탄력을 받았어요. 네. 그러다가 오늘 한번 깨지기 시작했죠. 네. 이런 것을 추세 반전이라고도 하는데 급락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거는 일종의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한 번에 일단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상승 여력이 남아 있으면 이쪽 관련주들 지금 오늘 같이 조정을 받았을 때 네네. 주워 담아야겠네요. 주워 담으면 네. 좋겠으나 네. 이런 가격 전략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만 좀 언급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좀 너무 많이 오픈을 해버리면 제 전략이 또 다 드러나는 거니까요. 노란 톡방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뭐 궁금하신 것들 그리고 보유 중인 종목들도 다 분석을 해서 제가 차근차근 네. 다 브리핑 해드리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코스피가 신고가 갱신을 못한 채로 실망이 가득 찬 채, 서운함이 가득 찬 채로 종가 마감을 했어요. 네. 그냥 오늘 이제 내일 지나고 이제 내일이 오면 수요일이고 목요일 이틀치가 남아 있는데 뭐 금요일은 전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예, 선물 옵션 만기일 날 어떻게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내 시장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지 아니면 하락 전환을 할지 그리고 하락 전환을 하게 된다면 또 박스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침체 국면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을 차근차근 한번 뒤에서도 뭐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빅터님이 오늘 시장 이슈됐던 종목들 지금 섹터들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원전 관련주와 전선주들 그동안 급등을 했었다가 오늘 조금 눌림을 받았는데 아직 상승 여력이 한 번 정도는 더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방법대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비밀번호는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것도 원자력 관련한 이거는 건가 봐요. 방금 앞전에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네.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아무튼 네. 이건 패스하도록 하고요. 네. 예, 다음은 이제 해운주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며칠 공매도 잔량이 좀 많이 쌓이면서 네. HMM하고 페노션 같은 대부분 이제 해운 업종들이 하락세를 많이 맞았었습니다. 맞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HMM 급락하면서 이제 하락세를 가나 보다 했더니 네. 오늘 또 급등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3분기까지는 그냥 여유를 두고 보셔라. 첫 방송 때부터 아마 맞아요. 언급을 네. 드렸어요. 뭐 조정 장세가 오는 건 당연합니다. 예, 외인 기관들 보면은 다 차익 매물 일정 부분 내놓으면서 공매도도 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순매수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페노션은 전 또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전에 요거 상하이 운임지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첫 방송 때 가지고 왔던 5월 14일자 상하이 운임지수가 3,343.34였어요. 네.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벌써 한 달 만에 이렇게 운임지수가 올랐어요. 약 20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 저런 박스권 장세에 이런 박스권 장세에도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펀더멘털적인 요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3분기까지는 해운주에 대한 업종 그리고 운송업 전체로 좀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항공도 포함이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상하이 운임지수만 표현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항공주들 그리고 운송업종 그리고 컨테이너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큰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항공주들까지도요. 네, 그렇죠. 오늘 이제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또 항공 업종들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은 있었는데 큰 수급은 안 들어와서 좀 실망하는 모습이 있었으나 이제 다음 주 FOMC가 또 걸려 있긴 하지만 3분기 길게 보시면 조정이 온다 한들 조정이 왔다가 재차 반등을 해줄 때는 더 큰 탄력으로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또 해운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뿐만 아니라 항공주까지 이런 운송 섹터는 3분기까지는 좀 길게 여유 있게 가져가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해운주에 대해서는 첫 방송 때부터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HMM 정말 주목해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전문가님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제는 페노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HMM보다는 페노션이 낫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이제 HMM으로 큰 수익을 한번 냈으니까 일부 네. 차익 이제 전량 매도를 하고 나서 네, 이미 수익을 내셨으니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계속 해운주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해 주셨는데 언제 매수하냐 목이 마르다 하셨길래 제가 적당한 페노션에 대한 적당한 매수 타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해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왔으나 오늘 크게 한 번 더 반등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고 실적이 또 3분기 때 이제 밑받쳐 준다면 한 번 더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그런 주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4월 경상수지 잠정 발표를 했었는데요. 본원수지 적자에도 수출 호조의 4월 적자
4월 적자를 3년 만에 탈출을 했습니다. 경상수지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 보시는 것과 같이 발틱 운임지수, 뭐 유조선 운임지수,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지수, 제가 앞전에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대체적으로 양호한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 예, 우하향하는 사이클은 아니고 우상향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마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앞전에 말씀드린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 거시적인 부분들, 거시 경제에 대한 걱정거리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또 선물 옵션이 목요일날 겹쳐 있고요. 이번 주 솔직히 저는 좀 방송 오면서 부담이 많아요, 지금. 네. 네. 부담이 많은데 대응할 수 있다. 어디서? 노란 톡방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향후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 다 노란 톡방에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저는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오늘 앵커님 아침에도 또 제 톡방에 오셔가지고 또 예, 놀러 오셨더라고요. 네. 예,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처럼 글로벌 증시에 대한 사이클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시장 정리 계속해서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예상이 되지만 시장에 잘 대응하는 방법은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노란톡방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 정리도 해주시고 유망한 종목 가격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주시니까요. 이런 꿀 정보 얻으시려면 바로 지금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렇게 해운주까지 살펴봤고요. 또 어떤 섹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주항공 플러스 네. 방산주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쪽 섹터도 오늘 핫했죠. 네, 오늘 핫했죠. 바로 아무래도 저분 때문에. 네, 아마존 창업자 네.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다음 달 CEO 사퇴를 하고 남동생과 함께 우주 여행을 가겠다. 네. 전문가님 약간- 부러우세요? 네? 우주 여행 가고 싶으세요? 저야 가고 싶죠. 네.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네. 우리는 이제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여행도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네, 우주 맞습니다. 여행이란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스페이스X,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를 기반으로 화성 탐사를 시도를 했었잖아요. 잘 착륙을 했었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약간 이제 양계 구도가 형성이 되는 그런 형성을 띠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다. 항공 우주에 대한 산업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외신 보도가 따르고 있고요. 오늘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굉장히 많은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나 대표적인 업종은 이제 한국 항공우주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종목이 되겠고요. 대장주는 이 두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뒤에서 계속 언급을 드릴게요. 네. 네. 왜냐하면 바로 드리면 또 이제 종목만 보시고 이렇게 채널 띡 돌리시면 또 제가 섭섭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주항공 섹터 관련해서 유명한 종목 있다 주시는 거세요? 네, 그렇죠. 네. 국내 최초 이제 액체 로켓 발사를 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필수적인 플라즈마 기술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주에 나가면 이제 플라즈마에 대한 기술이 꼭 필수적인데 그런 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최근 한미 퀴즈 미사일 내시는 건가요? 네? 저한테? 퀴즈 내시는 건가요? 퀴즈 아니 뭐 맞춰 보시겠어요? 한번?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미 미사일 제한에 해제됐었잖아요. 네. 한미 정상회담이 건국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선 반영이 되면서 한국 이제 우주항공 업종들, 우리 국내 우주항공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 모멘텀을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들 유망한 기업이나 주가의 가격을 보고 기업의 전망, 사업의 방향성을 봐야겠죠. 네. 그리고 또 대주주가 누군지 봐야 됩니다. 대주주까지요. 아유, 저는 봅니다. 오, 대주주가 네. 누구고 여기에 대형 운용사들이 누가 들어와 있나, 블랙록이 들어와 있나, MSCI가 들어와 있나 다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세세하게 보시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빨간 기둥 보고 야 이거 기분 좋다. 그렇죠. 맞아요. 지금 들어가면 내일 따상이구나. 이런 걸로 들어갔다가 오늘 두산그룹에서
박살이 나서 우리 톡방에서도 울고불고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대신에 두산에 대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잠깐 딴 길로 새는데 두산 퓨얼셀이요. 네, 네. 두산 퓨얼셀을 15% 가지고 넘는 있어서 수익률 보셨잖아요. 15% 이상 수익을 냈어요. 네. 저보다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이 수익을 냈습니다. 예, 전문가보다 오히려 더 잘하세요, 매매를. 빨간 기둥일 때 저는 많이 팔거든요. 예. 근데 더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좋은 것만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더 좋은 수익률을 냈었는데 아무튼 이런 펀더멘털적인, 테크니컬적인 그리고 대주주까지 확인하고 뭐 대형 펀드사가 누가 들어와 있고 이런 가격 조정, 가격 전략들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민거리 해소하세요, 여러분. 전문가를 이용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활용해서 6월부터 올해 남은 6개월 하반기 잘 수익률 잘 내서 저랑 승승장구하는 그런 주식시장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오늘 아마존 CEO가 우주 여행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큰 상승을 이뤘었는데요. 유망한 종목들 소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특히나 대주주가 누군지 또 대형 펀드사 어디가 참여를 했는지까지도 살펴보시면서 옥석 가리기를 통한 종목, 유명한 종목 노란톡방에서만 공개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종목 궁금하다, 나도 참여해서 큰 수익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이렇게 우주항공 테마까지 살펴봤는데요. 또 네네. 다른 이슈 뭐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이제 HTS를 좀 넘어가면서 네. 좀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이거는 템플릿으로 잘 설명을 PD님이 해주셨으니까 패스하고요. 이제 이게 좌측에 보이시는 게 코스피 종합지수고요. 네. 우측에 보이는 게 이제 국내 선물 지수입니다. 보시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네. 예. 이것을 이제 현물과 선물, 왼쪽은 현물이라고 하고요. 네. 현물의 종합 주가 지수고요. 우측은 이제 선물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지수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식을 뭘로 판단합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기대감에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선물 지수들이 있는데 누구한테 제가 앵커님한테 이렇게 선물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프레젠트가 아니라 이제 퓨처스. 네. 예, 영어로는 퓨처스라고도 하는데 퓨처스 인덱스입니다. 이런 코스피에 대한 일봉을 한번 캔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음봉 마감했어요, 그죠? 네. 생각보다 되게 실망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반면에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선물 지수를 보고 현물 지수를 매매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는. 왜냐면 선물 옵션 만기가 이번 주에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관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선물 지수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다 보면 미리 선행을 하거든요. 네. 선물 지수가 하락세에 보인다. 그러면 동반해서 이제 현물 지수인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정상 시장이라고도 해요. 이제 또 어쩌다 보니까 교육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좋습니다. 정상 저는 이런 시장, 시장. 네, 네. 정상 시장을 이제 콘덴고라고도 하고 콘덴고 이제 베이시스의 개념이죠. 그리고 반대로 선물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이제 현물 지수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 오히려 하락합니다. 그렇게 반대로 더 격차를 벌이게 되면 그런 것을 비정상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격차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목요일 날 커질 거예요. 베이시스에 대한 격차가 커진다는 거죠. 스프레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 증세가 많이 나타난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전에 관망을 하시는 게 현금화시키고 관망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건 대응의 영역이라서 실제로 이런 대응의 영역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죠?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종목을 한 두 네. 종목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아까 우주항공에 대한 종목을 좀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네. 비츠로테크를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 종목이고요.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등락이 굉장히 크네요, 이 종목. 자, 최근으로 이제 볼게요. 올해만 보시면은 좀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어요. 네. 3번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2번, 3번의 상승세가 있었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소멸이냐, 이 재료 소멸이냐,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살아 있다고도 봅니다. 예, 재무 또한 나쁘지 않고요. 이 종목이 유망하다라고 하시는 거세요, 전문가님? 예, 아까 앞전에 아, 이제 네. 항공우주 업종을 얘기를 해드릴 때 이제 오픈하려고 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 노란 톡방을 들어오셔서 지속적으로 브리핑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왜 유망한지에 대한 내용은 안 그래도 이제 항공우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K 반도체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메타버스에 대한 역대급 투자를 또 정부에서 밝혔잖아요. 네. 과기통신부에서. 그리고 항공 산업에서도 또 빠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달이 또 무슨 달이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방산업종들이 관련해서 묶여서 동반 상승할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츠로테크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이거 지금 매수했다가 뭐 어떻게 됐어요, 도와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가격 전략 같은 부분도 상세하게 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일부는 현금화하고 감망하는 자세를 취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선물 지수가 보통 선행을 하기 때문에 먼저 선물 지수를 보고 현물 지수를 매매하자라고 선물 지수에 대한 중요성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던 우주항공 섹터에서 비츠로테크가 유망하다라고 종목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하지만 대응 전략, 가격 전략은 노란톡 방에서만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방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방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조금 전에 2종목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들고 있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노란 톡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네. 페노션이 되겠습니다. 페노션이 지금 할인그룹 지주인 거는 알고 네. 계시죠? 예. 그래서 이 최근 할인그룹이 또 이 무역 수지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저가 항공주에 대한 그러니까 M&A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는 추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모멘텀도 아직 잘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해운주인 페노션이죠. 이 페노션에 대한 적정 주가 지금 매수할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노란 톡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림이 워낙에 지금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이 사업 다각화가 되면은 사업의 집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네.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든요. 매출도 안 나오고 영업도 네, 안 나오고. 맞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집중을 잘하고 있어요. 네.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기업. 네. 할인 지주 굉장히 좋은 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하반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할 그런 재료들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름에 닭가슴살 많이 드시죠? 네. 그런 것들도 동반해서 엮여 있는데 이 페노션이랑은 또 솔직히 할인은 별개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상하이 운임지수와 같이 엮어서 보시는 게 맞고요.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궁금하시다면 우리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네. 주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 여기까지 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춰주셨네요.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